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거부한 듯 스스로 말을 닫아버린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에이다. 말을 하지 않는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누구보다 강렬한 감정과 의지를 품은 사람이었다. 그녀가 세상과 나누는 유일한 대화는 바로 피아노였다. 피아노는 그녀의 입이자 마음, 그리고 영혼의 전부였다. 에이다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고요한 강물처럼 깊고도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오직 피아노를 통해 자기 감정을 표현했고 그것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어린 딸 플로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통 가능한 존재는 바로 이 아이였다. 어느 날 에이다는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된다. 스코틀랜드에서 먼 뉴질랜드의 낯선 땅으로 시집가게 된 그녀는 낯선 땅과 낯선 사람, 그리고 낯선 삶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의 남편으로 정해진 사람은 알리스터 스튜어트. 그는 문명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이곳 뉴질랜드에서 원주민 마오리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던 이민자였다. 그는 에이다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기다릴 생각도 없었다. 결혼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전부인 피아노를 해변에 남겨두고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 피아노는 그녀의 입, 그녀의 숨결이었지만 스튜어트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피아노는 단순한 짐일 뿐이었다. 바닷가에 버려진 채 파도에 부서질 듯 놓여진 그 악기는 곧 에이다 자신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음을 닫고 침묵 속에 더 깊숙이 숨어버렸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남자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다. 그의 이름은 조지 베인즈. 그는 원래는 스튜어트의 이웃이자 친구였으나 점차 에이다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기 시작한다. 조지는 마오리 문화에 가까워져 있는 백인 남자로 이민자 사회에서 다소 이방인 같은 존재였다. 그는 에이다의 피아노를 갖고 싶어 했고 결국 스튜어트로부터 그것을 사들이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지는 에이다와 이상한 거래를 제안한다. 그는 그녀에게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고 한다. 그녀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그는 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바라보며 감정을 쌓아갔다. 그 거래는 처음엔 에이다를 불쾌하게 했지만 그녀는 점차 조지에게서 이상한 위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스튜어트와는 달리 그녀의 소리를 들으려 했고 피아노를 그저 물건이 아닌 감정의 연장선으로 바라보았다. 조지와의 관계는 에이다의 세계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피아노 건반을 통해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스튜어트에게 발각되었고 그의 분노는 거세졌다. 그는 에이다를 감시하며 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지배하려 했다. 에이다는 조지와의 관계를 단절당하고 피아노도 다시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에이다는 침묵 속에서도 자기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녀는 조지에게 몰래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고 결국 조지는 그녀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한다. 도망치는 두 사람. 에이다는 딸 플로라와 함께 새 삶을 향해 떠나며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바다에 버리기로 한다. 피아노는 이제 그녀의 일부이자 과거의 상징이었다. 조지의 배 위에서 그녀는 피아노를 끌고 바다에 빠뜨리며 자신 역시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에이다는 죽음을 택하지 않았다. 스스로 피아노 줄에서 목을 풀고 수면 위로 떠오른 그녀는 새로운 삶을 택했다. 그녀는 이제 말을 배우고 조지와 새로운 땅에서 살아간다. 피아노는 바다 속에 남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다른 언어, 새로운 소리가 깃들었다. 침묵과 억압, 그리고 사랑과 해방의 이야기. 피아노는 한 여인의 내면이 피아노 건반처럼 깊고 섬세하게 울려 퍼지는 서사였다. 에이다는 말을 하지 않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언어를, 자신의 소리를 피아노라는 악기 속에 담아내는 사람이었다. 말 대신 건반을 두드리고 선율을 따라 감정을 나누는 사람. 그녀의 피아노 소리는 그녀의 목소리였고 그녀의 존재의 무게였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장애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침묵의 방식이었다. 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 목소리를 빼앗긴 여성의 무언의 저항. 그녀의 침묵은 억눌린 여성의 목소리였고 말없이 싸우는 이들의 비명이었다. 누구에게도 길들지 않고 누구의 언어도 빌리지 않겠다는 그녀의 자존감은 오히려 말보다 더 강력하게 그녀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육체이자 감정이었고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해변에 피아노가 버려졌을 때 에이다는 절망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몸이 뜯겨나간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피아노를 통해 말하고, 피아노를 통해 사랑하고, 피아노를 통해 울던 사람에게 그 악기는 더 이상 물건이 아니었다. 피아노는 그녀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명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이해하지 않았다. 남편인 알리스터는 그녀의 침묵을 문제로만 여겼고 그녀의 피아노를 짐으로만 취급했다. 그는 그녀를 소유물처럼 다루며 사랑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태도는 식민주의의 시선과도 닮아 있었다. 침묵하는 땅, 저항하지 않는 자연, 정복 가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의 시선. 영화 속 알리스터는 에이다뿐 아니라 마오리 원주민들에게도 비슷한 시선을 들이운다. 그는 문명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감정과 예술, 여성성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었다. 반면 조지는 다르다. 그는 피아노의 가치를 안다. 에이다가 피아노를 바라보는 눈빛, 연주하는 손끝을 보고 그녀의 진심을 듣는다. 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고 그녀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기울인다. 그래서 그는 피아노를 통해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 방식이 처음엔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거래 속에서 그도 바뀌어 간다. 처음엔 욕망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차 이해로, 사랑으로 변화해간다. 그 과정은 침묵하는 여성이 감정을 허락하는 서사이자 한 남자가 여성을 정복이 아닌 경청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성장이기도 하다. 에이다가 조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순간은 단순한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소리를 듣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만진 남편이 아닌 자신의 소리를 이해하려는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기원이다. 사랑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조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랑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고 그녀의 딸 플로라조차 조지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불편해했다. 그녀는 스스로도 죄책감을 안았지만 동시에 그 사랑 안에서 삶의 열정을 느꼈다. 그것은 도덕을 넘어선 인간의 본능이었고 욕망이었다. 그리고 영화는 이 욕망을 결코 외설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숭고하게 그려낸다. 억압된 욕망이 해방으로 이어지고 그 해방이 곧 진짜 자아로의 귀환임을 말한다. 결국 에이다는 피아노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는다. 그 장면은 많은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가 죽으려 한 것일까? 과거의 자신, 침묵의 역사, 억눌린 욕망, 지배의 상징이 된 피아노를 끌고 스스로 수장되려 한 것일까? 그것은 죽음이 아닌 상징적 자살이었다.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의식. 피아노 줄에 목이 감긴 그녀가 그것을 풀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녀는 이미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는 이후 말을 배우고 자신의 언어를 얻는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언어와는 다른